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독수 교수님적 제10판 시민법 강의 1624페이지 로마제 1번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실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마열혈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가해자 자신의 행위여야 하고 또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1번에 가해자 자신의 행위, 양가 1번에 자기 책임의 원칙. 민법의 기본 원리 하나로 삼고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원칙은 결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뿐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내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에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 사용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심리상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 위반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와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감독을 받는 책임 능력자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의견상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민법이 1625페이지 감독자나 사용자가 그들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자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된다. 양가 부분의 행위의 의미, 불법 행위나 법률의 의미가 아닐 뿐더러 두 용어의 행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후자에서는 법적으로 의미는 하나의 거래이고 전제에서는 단순한 의식 있는 거동 내지 동작일 뿐이다. 어떤 불법 행위가 되려면 행위 즉 의식 있는 거동이 있어야 하므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강제된 행동은 여기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의 행위는 보통은 자기이나 부자기도 자기 의무 있는 자의 것은 행위로 될 수 있다. 부자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 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주의무 위반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등으로 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율법상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각 3번 자기 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번에 타인은 자기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2번에 어떤 자가 실제로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나 가점유한 경우에 그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진다.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의 이사 기타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된다. 2번 가해자의 고의 과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양가를 고의. 고의는 자기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이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결과의 발생을 이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결과 발생을 인식할 것은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도 고의로 인정된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방거리번에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 외에 그것이 위법한 1626페이지 그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도 인식하여 인식하면 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도 적절하게 일치하여 부정하고 있다. 양가리번의 과실. 방갈번 과실의 일. 과실은 자기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추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라는 심리상태이다. 방가리번의 과실의 분류. 과실은 전제가 되는 부주의 종류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눠진다. 추상적 과실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구체적 사람에 의한 개인의 능력 차이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다. 이 경우의 주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구체적 과실은 행위자 자신이 평상시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인정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의하여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뉜다. 경과실은 다소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인사책임에 있어서는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의미한다. 중과실을 요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한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은 이론상 각각 경과실과 중과실로 세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상 구체적 중과실을 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은 언제나 구체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추상적 과실에는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 중과실이 있다. 방갈 3번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배급행위의 경우 과실은 본래는 행위자의 주의력을 문제 삼으면 구체적 과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하게 되므로 보통 평균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주의는 보통 평균위에 베푸는 정도의 주의이다. 그런데 이때 보통 평균위는 추상적인 보통 평균위나 전체 사회에서의 보통 평균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통 평균이다. 그래야 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보통 평균을 상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적인 단속법규의 과실과 위반과 과실은 법적 평가의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속법규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단속법규를 모두 지켰다고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가로 기억.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대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1627페이지 보통을 말하는 것이다. 양가로 위원회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 대상자의 손해, 평소의 혹태도,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학칙이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또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에 경중할 만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그러나 학교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의 사유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에도 징계로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기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되며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의 경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실화 책임의 문제. 양가로 기억. 실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굉장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결과 실화 중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전에 그 법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 법은 일본의 같은 법 이름의 법률을 본받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동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이 법자가 실화 책임 위헌성을 제거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화 책임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뒤에 2009년 5월 8일에 실화 책임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법은 개정 후에 개정 전과 달리 민법 750조에 대한 특례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765조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 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나중에 설명한다. 양가로 니은 개정 전의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인용한다. 불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에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묵은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 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법자는 경과실로 인해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화책임법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에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부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화재 피해의 특수성 1628페이지를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배상 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입법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연소의 규모와 원인 등 손해의 불가능한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의무하는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기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가로다의 실화책임법이 유연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와 연소의 특수성,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 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 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유연을 선호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 입법을 촉구하되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유연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 이 결정은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년 3월 13일 선고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된 한도도 변경하기로 한다. 양가로 티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위헌 결정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은 계속되는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선 입법의 취지와 내용, 위헌 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고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있었던 이 사건에도 이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양가로 3번의 고의 과실의 관계. 민법에서는 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의 범위에서도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고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양가로 4번 고의 과실의 증명책임. 고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 그쪽 피해자가 되겠죠? 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1629페이지 책임을 지도록 증명책임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해석에 의하여 과실을 추정하여 증명책임은 사실상 전하는 때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가압류, 가처분을 실행하기 위해 실체 법상 청구권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추정된다고 한다. 예, 좀 빠르게 나가는데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해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